네, 반갑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6개월 된 초보 은퇴자이자 앞치마 영어라는 초보 영어 유튜버를 하고 있는 제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니는 제 영어 이름입니다. 예, 저는 생명보험 회사에 근무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은퇴할 때 차장으로 그만뒀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입사해서 전체적으로 한 30년 정도 다닌 것 같은데 2개의 회사를 다녔고요. 첫 번째 회사 다니다가 이제 제가 1년 정도 쉴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두 번째 회사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4년 더 근무하고 차장으로 그만뒀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일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시청자분 생각할 때 보험회사 업무라는 게 세일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보험과 관계된 우리 영업하시는 설계사님들, 그러니까 지원하는 현장 지원 업무도부터 시작해서 고객분들이 아프고 다쳤을 때 이게 보험금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하는 일까지. 그래서 제 근무 기간 중에서 반은 그런 업무를 많이 했었고요. 기초적인 보험과 관계된 업무를, 오피스 업무를 했었고, 반 정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 다니던 그 회사가 업계 1위였기 때문에 좀 VIP 고객들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 CFP라는 자격증을 많이 따도록 장려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이제 여성 최초로 따가지고 있다가 그런 부서가 이제 생기면서 그 VIP 센터에서 VIP 고객분들 자산관리 컨설팅 업무, 상담 업무, 그다음에 저희 이제 FC님들 교육 업무, 그다음에 세미나 강의 이런 일을 주로 반 정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반 정도는 오피스 업무하고 반 정도는 이제 주로 이제 VIP 고객 관련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금융권이 좀 나름대로 연봉이 좀 세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특히 제가 다녔던 회사가 넘버원 회사였기 때문에 아마도 금융권에서는 최고의 연봉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직장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전 직장 급여를 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회사는 첫 번째 다녔던 회사보다 조금 작은 회사였는데 저희 경력을 좀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나은 연봉하고 그다음에 직급을 좀 인정받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회사 가니까 복지나 이런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외국계 회사였기 때문에 뭐 급여도 급여지만 여러 가지 복지가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국내 회사는 좀 다르게. 예. 또 일반 보통 제조업의 뭐 가장 월급이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준이죠. 예. 제가 이제 결혼해서도 거의 30년 이상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출산휴가가 60일짜리였거든요. 지금은 뭐 더 늘어났겠죠. 거기에다 육아휴직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다니던 20대 초반에 20대 30대 시절에는 굉장히 그런 제도가 조금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있다 하더라도 제도에만 머무르는 거지 실제로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쉼없이 제가 달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심신으로 많이 지쳤고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를 떠나는 선배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발적보다는 좀 비자발적으로 회사의 어떤 뭐 압력 이런 거에 의해서 그만두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럴 때 그 모습이 참 좀 쓸쓸하게 많이 보였고 또 그분들이 이제 나가시면서 회사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제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타산지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제가 막연하게는 50살까지는 다니지 말자. 지금 현업에 계시는 많은 선배님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다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결심을 했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냥 막연한 계획만 세웠었는데 제가 이제 이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걸 조금 실천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많이 준비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회사 이직한 게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0살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더라고요. 아니 다가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계획한 대로 그냥 그만두게 됐습니다. 제 가장 큰 두려움은 사실은 이제 9 to 6로 정말 직장만 바라보고 살다가 직장이 없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살림을 뭐 워낙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쪽에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 자녀는 다 컸고 이미. 그래서 내가 이제 가정에 있었을 때
저희 존재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살아보지 않는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었었어요. 뭐 구체적인 어떤 두려움보다는 그냥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참고할 만한 롤 모델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직장 동료는 다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만 그만뒀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고, 그래서 그런 것들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내가 잘하는 건지.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계획해서 그만뒀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었고, 뭐 굳이 하나 꼽아 본다면은 이제 돈을 벌지 않고 사는 삶 자체에서 내가 취미 활동으로 하는 것들이 지금은 너무 좋아서 그만뒀는데 나중에 그걸 하다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를 알게 됐을 때 제가 정신적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인데 그때 그만둘 때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대기업을 다니기 때문에 제가 100살까지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퇴직은 누구나 해야 되는 현실인데 그거를 내가 1, 2년, 2년 더 연장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저보다 이제 회사 안에서 저희 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상사들만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점점 보니까 이제 상사분들이 저랑 나이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내에서 그게 상당히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다녔던 직장에서도 제일 높으신 분이 저랑 나중에 알고 봤더니 1살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직속 상사분은 저보다 한 연배가 좀 되셨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이제 보면서,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업무 성과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후배들하고 이렇게 코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고집을 부리는 저 자신을 좀 많이 발견을 했어요. 제가 이제 과거에 했던 제 방식이 옳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업무 자체가 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따라가지 못했을 때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피해는 또 고객들이 보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것좀 생각했을 때 지금이 아니면은 제가 나가서 어차피 뛰어들 제2의 인생이라면 1살에도 젊을 때 가야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는데 사실은 2년 더 버틴 거예요. 예. 원래는 이제 2년만 더 다녀야겠다 생각했는데 돈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2년만 더 좀 버텨보자.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대한 기준은 뭐 지금은 정년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보통 대기업 다니면 40대 중반부터 압박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다니는 동료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공기업처럼 다 다닐 수 있는 걸로 많이 바뀌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근무 기간이 이렇게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일하는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사실 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제가 더 이상 회사에 대한 미련은 전혀 없었고요. 예, 빨리 나가서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부딪혀 보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전업맘의 생활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도 신입사원이잖아요. 빨리 신입사원을 겪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제가 더 빨리 그 안에서 또 정착돼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도전해 보고 싶었어요.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뭐 VIP 고객들을 많이 만났으니까 뭐 돈 많은 분을 소위 만났겠죠. 실패한 분보다는 이제 성공하신 분들을 대부분 만났는데 한 2가지 정도 생각이 나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직장맘들은 다 아실 내용일 것 같은데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대리과장 때 그때는 한참 자녀 손이 갈 때잖아요. 자녀도 그때는 청소년기고 저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승진해야 될 타이밍이 딱 겹칠 그쯤이 가장 힘든데, 그래서 이제 자녀 교육을 나름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제 딸이 굉장히 혹독하게 사춘기를 겪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보듬어주지 못하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내가 회사를 그만둬서 자녀한테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왜냐면은 이제 끝나고 오히려 아기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아기 때는 누가 부모가 봐준다거나 봐주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시절에 집에 오면은 딸은 아무도 없잖아요. 오히려 외로움을 더 느끼는
시기였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고객님이 저한테 그런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되게 유명하신 작가님, 사모님이셨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개인의 인생사에 대해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고객분들하고. 저도 고객님의 인생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회사 내에서 성공하는 거 제니님한테 아무 의미 없다. 자식 인생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자녀한테 신경을 더 많이 쓰라고 조언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제 딸 중학교 1학년 때 오히려 다시 보모를 뒀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그때 이제 청소년기였었는 사춘기였겠죠. 그랬을 때 많이 집에 오면은 이제 우리 딸이 원하는 거 해주고 떡볶이도 해주고 학원 갈 때까지 같이 있어주고 그다음에 아침 일찍 저 출근 일찍 하니까 와가지고 오히려 밥 잘 먹여서 이렇게 학교 보내고 오히려 그게 초등학교 때는 있을 법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모를 그때 그 충격으로 제가 뒀어요. 그래서 조금 잘하시는 분 둬가지고 그때 이제 그 덕분으로 청소년기를 조금 잘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많이 엄마는 어때 그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오히려 보모가 필요 없는데 어떻게 돈을 들여서 그렇게 보모를 드릴 수가 있냐. 근데 엄마가 생각할 때 엄마가 직장을 그만둘 수 없으니까 그 빈자리를 이렇게라도 메꾸지 않으면 너를 좀 잃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그거는 너무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고객님 한 분 계셨고, 그 다음에, 뭐 재산 많으신 분을 많이 만나긴 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도움을 그분한테 많이 줘가지고 굉장히 만족하셔가지고 나중에는 뭐 일거수일투족으로 다 저한테 상담하시는 고객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왜 기억이 났냐면 너무 증여를 잘해서 이제 그분께서 강남에 한 뭐 200~300평 되는 그 땅을 갖고 계셨는데 제 모친께서 갖고 계셨는데 그 땅을 저희의 권유에 의해서 증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증여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작가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비싼 땅이었는데 지금 서초동이 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그때 당시 냈던 증여세가 1~20억 됐었겠죠. 근데 만약에 그때 증여를 안 했다면 지금 몇백억 세금을 내야 될 뻔했는데 이미 증여를 하셔가지고 이미 10년이 흘러버렸잖아요. 그래서 절세가 많이 됐고 그분은 이미 50대 때 증여를 받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분은 거기다가 또 건물도 지으셔가지고 부를 어쨌든 더 많이 부가가치를 냈고 그분 또한 자녀한테 빠르게 증여를 실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왜 기억이 났냐면 상담을 안 받았다면 지금 그 연세 많으신 그 어르신이 90살쯤 되셨을 것 같은데 그 어마어마한 세금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겠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저희 상담이 좀 굉장히 진실하게 받아주셔가지고 그 고객님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제가 도움을 정말 많이 드렸던 것 같고 그분도 정말 고마워하셨고 되게 좋은 고객이 되셨어요. 보통 로열티 충성도가 높은 고객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고객이 저희 회사에 됐었어요. 제가 이제 큰 혜택 본 거는 안식년 휴가 1년 받은 거. 예, 그래서 그것도 안식년 제도가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돼서 직원들한테 1년간 이렇게 쉴 시간을 준 게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됐는데 생각보다 경쟁률이 너무 센 거예요.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신청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업무 성과라든가 평판이라든가 그런 거 감안했겠죠. 그래서 제가 저희 부서에서 유일하게 그게 이제 돼가지고 1년간 쉴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 회사에서.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그만두게 됐네요. 첫 번째 회사를. 예. 그러니까 근속연수가 예를 들자면 25년 된 사람 중에서 뭐 그 20년 이상 이런 장기 근속한 사람한테 1년간 일정한 급여를 조금 보조해 주면서 이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근로는 유지를 하면서 근속기간이나 이런 건 다 되면서 1년간 말 그대로 교수님들은 안식년 제도가 있잖아요. 그거와 유사한 제도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도입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회사는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신청할 줄 몰랐는데 왜냐면 모든 직원이 그걸 가버리면 회사 일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나중에는 그러니까 부서 내에서 이제 조금 선별해가지고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는데 아마도 지금은 좀 그런 제도가 더 상시화되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그게 첫 번째였었어요. 제가 그 이용한 게. 예. 예, 특히 제가 보험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는데
사실은 대기업 다닌다고 해서 월급이 되게 막 남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특히 맞벌이다 보니까 웬만한 건 다 돈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애기 맡기는데 그 보육 그 아주머니한테 드리는 돈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동료는 심지어 뭐 이렇게 집안에 드리는 그런 보모를 둘 때 2, 300 나간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돈이 잘 쌓이지가 않아요.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러니까 연금 같은 걸 좀 들어놨었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좀 장기간 유지를 하는 그런 준비를 했었고, 사실은 첫 번째 직장에서는 그런 연금 정도? 그렇게 해서 사실 은퇴 준비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제가 이제 상담 업무를 하면서 좀 제 인생을 이제 깊이 있게 본 다음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는 그 안식년 제도를 활용해서 그때가 이제 40대 중반 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안신형 제도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결정적으로 부채를 없애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첫 직장 다니는 동안에 늘 부채가 있었어요. 우리 집 살 때 다 부채가 있잖아요. 인력 단위 부채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큰 빚은 아닌데 그때는 엄청난 그게 되게 큰 짐이었거든요. 도저히 갚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매달 얼마씩 갚으면 되는데 이게 안 갚아져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요새는 또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직장을 이제 안신년 끝나고 복직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스카우트 제의도 왔고 제가 그때 이제 그만두게 되면은 회사가 일정한 돈을 보상을 하겠다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퇴직금하고 약간의 보상을 받으면서 빚을 없애자. 그게 첫 번째 나의 임무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은퇴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때 받아갖고 빚을 제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 빚이 없으니까 제가 언제든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두 번째 직장 가니까 이자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남더라고요. 그때는 처음으로 제가 월급 받아가지고 통장에 돈이 옛날에는 카드값 쭉 빠지고 나면은 다들 아시죠? 없어요. 근데 두 번 직장 가니까 한 2, 300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축을 조금 더 했고, 그 다음에 그때 여윳돈이 조금 생겨가지고, 이제 그 첫 번째 직장에서 받은 약간의 돈을 제가 이제 이제 부채는 없으니까, 현 정부는 싫어야겠죠. 현 정부는 지금 그거를 적폐라고 얘기를 하지만 갭 투자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갭 투자를 해서 나중에 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내 노후 자금을 좀 만들자. 그렇게 해갖고 제가 생각하니까 그게 9.18 대책 전이니까 3년 전 얘기잖아요. 그때는 그게 다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도 조금 더 많이 부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직한 4년 동안 은퇴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과장 전에는 여유가 없어요. 과장은 돼야 조금 여윳돈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두 번째 직장 갈 때 그 첫 직장에서 다 말렸거든요. 왜 그렇게 작은 회사를 가느냐. 잘 다니는 회사를 그랬는데 저는 빚제로가 저희 목표였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정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좀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카우트 해주신 저희 상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외국에서 많이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할 때 회사가 의도하는 바는 이제 그분들 중에서 일부는 그만두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통계적으로 30%가 복직을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도 안 한 거 보니까 그 제도가 상당히 퇴직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직원들이 이렇게 나쁜 감정 갖지 않고 시간의 여유를 주면서 주는 굉장히 좋은 제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제도를 통해서 이제 복직을 해가지고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한번 쉬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일부는 좀 새 출발을 하는 것 같고 일부는 오히려 복직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언제든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근무할 때 그렇게까지 압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좀 좋은 제도로 정착을 해 나간다고 저는 알고는 있는데 최근에 이제 들어보니까 회사가 원하는 정도 수준으로는 그 퇴직을 하니까 회사도 그렇게까지 나쁘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계 정도에는 맞게끔 그만둬줘야 그 1년 정도 그 직원한테 준 어떤 그 대가가 있는데, 그래서 그 제도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맞벌이긴 한데 제 남편이 이제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저 부침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제 딸한테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미래에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이 없다고 생각하고 플랜을 짜라. 이 부부관계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만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렇게 집을 살 때나 명의 문제 상당히 신중하게 하는 편이고요. 남편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제가 연금 받을 수 있게 연금을 좀 많이 부었고요. 물론 많다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월 100만 원 정도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 빼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100만 원 정도는 나오게끔 해놨을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하게 연금 액수를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은 55세부터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55세까지부터 연금이 나오고, 일부 뭐 남편이 큰일만 안 벌이면 생활비는 좀 보조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갭투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갭투자된 돈을 언제 현금화를 좀 해서 좀 목돈이 들어올 거니까 그런 돈들은 연금을 받기 전에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국민연금 있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직장에서 퇴직금 받은 거를 이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이제 그거는 현재 이제 고민만 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제 6개월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머리 아픈 걸 고민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현재는 그냥 가만히 둔 상태예요. 예. 예. 그래서 정말 기대 이상으로 제가 그 사표를 이제 저희 상사분한테 그만두겠다 말하는데 용기가 정말 많이 필요했거든요. 목에서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모르겠어요. 그만두는 거 좋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그쪽으로 이끌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말을 어쨌든 2, 3개월 전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일단 했고요. 하기 전까지는 이제 별로 고민을 안 했는데, 하고 나서는 이제 걷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말을 뱉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그만두는 2개월 동안 거의 매일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짐 싸러 가는 마지막 날까지도 이제 남편하고 붙잡고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심이 굳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2개월간이 진짜 지옥이더라고요. 두려움 때문에. 근데 막상 이제 그만두고 첫날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날이 10월 1일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9월 말일날 그만뒀으니까. 예. 근데 그날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아침에 저희는 다 커피를 먹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사러 이제 편의점 갔다 오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 이제 새벽 출근 안 해도 되고, 춥고 덥고 상관없이 나 이제 일기예보 안 봐도 되겠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맨날 걱정이, 내일 출근 어떻게 해, 눈 오면 눈 온 대로 걱정 많이 했는데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날은 이거 기분을 꼭 기록해야 돼. 안 그러면 제가 이걸 기록 안 해놓게 되면 나중에 이걸 돌아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날 처음으로 블로그를 썼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쓴 블로그 제목이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구나. 그런 블로그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분을 적어놨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진짜 행복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거 6개월도 안 가네요. 지금. 네. 지금은 이제 확실히 이 유효기간이 있나 봐요. 유통기한이. 지금은 다시, 그러니까 한 3개월, 4개월을 이제 바쁘게 이제 제가 살았고, 제가 이제 은퇴 준비를 하는 여러 가지 뭐 재정적 기준이나 이런 거 이외에도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나한테 맞는지를 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1년 전부터 했던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에도 바빠가지고 이제 그냥 지나갔는데 다시 6개월쯤 되니까 다시 불안 증상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게 불안한지는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는데, 이제 가장 큰 거는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뭘 하고 있는 거지?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남들이 볼 때는 많다고 하니까, 그 제가 사실 은퇴를 하고서도 멍 때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소파에 앉아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나는 왜 회사를 그만두는데도 이렇게 힘들지? 좀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좋아서 했던 일들이 지금은 좀 압박이 다가오면서, 그렇잖아도 제가 하는 일들 중에 시간을 많이 찾아하는 한 가지를 일단은 멈춰놨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마침 이 채널에서 상담도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정말 좋은 기회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저의 이제 은퇴 생활에 대해서 한번 체크도 받고 싶습니다. 상담을 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 6개월 동안 전혀 없었어요. 예, 전혀 없었는데, 뭐, 부르면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근데 요거 나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그게 간절하진 않지만, 또 다른 기회가 온다면, 아직 내 능력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충분하게 좀 심사숙고할 마음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 친정 오빠가, 이제 저보다 한 5년 전에 먼저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우연하게 지방 사시는데 저희 집에 왔어요. 와갖고 이제 제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둘이 여유가 있으니까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결혼해서 각자 살면 만날 일이 사실 크게 없는데, 오빠도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오빠가 저희 생활을 쭉 보더니, 야, 너는 엄청나게 콘텐츠가 많다. 유튜브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나이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미디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카톡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좀 거부 반응 보였는데, 이제 오빠가 어떤 채널을 하나 저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직업 없는 여자도 구독자가 70만인데 너는 대박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사이버상에서 너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지 나중에 데뷔할 수 있다. 일단 다 떠나서 그냥 시작해봐. 뭐든지. 그래서 그 제안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오빠가 이미 유튜브를 해가지고 구독자가 한 8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저한테는 신세계고, 또 그 오빠 아들이 유튜브를 해가지고 구독자가 2,000명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고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랑 그날 좀 컨텐츠를 그럼 뭐를 찍을까 하다가, 저는 뭐 제가 뭔가 대단하게 전달할 만한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그럼 유튜브를 통해서 남은 인생을 좀 기록해보자라는 목표가 좀 있었고, 이제 그런데 그게 좀 내가 평상시에 좀 하고 싶었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나 그러면 일상생활을 내가 영어로 한번 찍어보겠다. 그러면 스피킹 연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무슨 병이 걸렸는지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은 욕심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많았는데, 다 아시다시피 수업 영어만 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 회사 다닐 때도 영어 성적이 조금 좋아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토익 점수?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잘 좋아가지고 승진할 때도 좀 가점 같은 걸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관심은 많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을 좀 영어로 강제로 찍다 보면 늘지 않을까. 그래서 영어로 모든 걸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영어 은퇴 생활을 영어로 찍게 결심을 하고, 이름을 앞치마 영어라고 적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제가 아줌마 영어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유튜브 쳐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꼭 무슨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독학으로 그냥 앞치마 입고 영어 하자. 그런 거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앞치마 입은 그림으로 해갖고 저희 딸이 그 캐리커처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시작을 그냥 했는데 장비도 없이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아직은 초보 유튜버라서 제가 뭐 깊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최근에 찍은 영상이 처음으로 1200회 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 구독자는 별로 없어요. 아직 100명도 안 되는데, 저희 남편 일단은 사람들은 너 나이 정도 되면 영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틀었는데 영어로 뭔가 얘기하면은, 그리고 제가 영어가 육차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채널은 성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양보를 해라. 그래가지고 현재 제가 하고 싶은 것하고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그 이슈에서 제가 좀 갈림길에 서 있는데, 요것도 좀 조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거의 똑같았어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퇴직 후 하고 싶은 일들을 미리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1년 전부터 미리 테스트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걷기를 좋아하는데 혼자 걷는 것보다는 같이 걷는 게 좋으니까 퇴직 1년 전부터
도보 모임에 가입을 해가지고 퇴근하고 야간 도보를 했어요. 서울 도보 팀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서울 그 도보팀을 회사가 이제 사적인 활동도 많이 제한을 했으니까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제가 또 신도시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또 이제 출퇴근 거리도 멀어지고 그래서 이럴 바에는 내가 도보 모임을 좀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제가 사는 신도시가 워낙 자연경관이 좋아가지고 걸을 데가 너무 많아요. 도시의 매연 속에서 걷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그러니까 걷기 모임 활동 1년은 서울에서 하고 제가 퇴직하기 1년 전에 저희 신도시에다가 걷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저는 직장 다니니까 야간 도보밖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전 도보나 이런 것들 제가 참여를 못해서 이제 그거는 그냥 부러우게만 봤는데 그때 제가 이제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나 이제 9월에 그만두니까 요 오전도 뭐 잘 운영해야 된다. 내가 갈 곳이니까. 그래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나니까 도보가 더 활성화가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보 모임이 너무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보 모임이 더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저는 주 10만 보 정도를 걷거든요. 그 모임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5인 집합이 금지가 되면서 도보에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는 없는데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보 모임의 횟수를 확 늘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타임을 해요. 도보 모임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몇 개 운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도보 모임보다 훨씬 더 잘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제가 아까 약간 생각할 틈을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좀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요. 그 다음에 영어 공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회사 그만두기 3개월 전부터 한번 좀 해보자 그래서 화상 영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화상 영어도 아침 8시 타임으로 잡았기 때문에 출근하는 거하고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부터 해요.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 1년 전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이게 나한테 맞는지를 테스트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 그대로 하고 있어서 제가 계획했던 거랑 차이가 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감정적인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해 나갈 때 보람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게 되게 컸는데 지금은 그게 약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돈을 벌지 않고 이런 활동만 하는 것이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이거는 결국 취미생활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조금 더 이제 다시 좀 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예. 특별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제가 서울 도보팀을 이제 운영했을 때 되게 좋았어요. 거기서 좀 많이 노하우를 배웠는데 이제 거기는 친목 활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또 등산 모임을 간다 그러면 늘 친목 활동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이게 출근을 또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다 큰 성인들이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보 모임 할 때 저는 이제 문제는 전혀 없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도보라는 메인 테마가 있는데 거기 친목이 들어가게 되면 뭔가 이 본래 그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모임은 철저하게 도보만 해요. 네, 그래서 서로 닉네임 사용하고 제가 이제 규칙을 조금 정확하게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큼 참석했는데 의무가 있고요. 그 의무를 참석하지 않으면 제가 다 회원을 정리하고요. 그걸 굉장히 칼같이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평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도보 모임은 3가지가 없어요. 친목 활동을 일단 안 하고요. 끝나면 바로 헤어져요. 친목 활동하면 강퇴해요. 좀 세죠? 네. 그 다음에 회비가 없고요. 네, 회비가 없고 운영자가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의 n분의 1로 참석을 하는 거고 제가 일정을 공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도보 코스를 15개를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일정을 다 공지해요. 그래서 만나서 2시간 정확하게 걷고 제가 미리 정해놓은 코스가 있잖아요. 그대로 걷고 그걸 다 인증샷을 올려야 돼요. 대충 걷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모여서 그래서 그 규칙이 굉장히 세요. 1분도 안 기다리거든요. 다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3가지 아까 회비도 없고 그 다음에 운영자가 없으니까 간섭하는 게 없어요. 본인들 스스로 나와서 규칙대로 하면 되는 거고 친목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오로지 도보에서만 대화를 하고 도보에서 친목을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인사를 기류에서 만나요 이런 인사를 쓰거든요. 그게 저희의 그 캐치프레이즈예요. 기류에서 만나자.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운동하시고 밖을 나오는 것이다. 그거 함께하면 가능합니다라는 게 저희 캐치프레이즈인데 제가 그거를 끊임없이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은 도보라는 그 운동에다가 이거를 저희가 친목 도보를 하는 게 아니라 운동에 맞춘 도보만 하는 것이 조금 롱런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만둘 때 저랑 제일 친한 이제 어떤 이제 동료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회사 그만두면 시간이 남으니까 남편한테 더 많은 시간을 갖자고 요청할 수 있다. 근데 남편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갈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알려주더라고요. 본인이 그거 하나만 딱 충고하겠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시간을 같이 보내자고 하는 게 남편의 의무는 아니다. 그래서 그거 섭섭해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미 알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나와 보니까 혼자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대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남편이 제 친구이자 뭐 배우자이자 거의 뭐 아버지 역할부터 많은 역할을 해주고는 있는데 같이 있는 시간이 어쨌든 많잖아요. 술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 옛날에 직장 다닐 때는 주말만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남편은 제가 되게 심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꾸 조언을 해주려고 해요. 좋은 말로는 조언이고 조금 그냥 여자 입장에서는 귀찮은 느낌? 네. 근데 그 조언을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깊이 들어와요. 그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퇴직 준비를 위해서 하나 한 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회사 다닐 때. 근데 그거 빨리 활용할 방법을 찾아봐라. 그 다음에 너 어떤 자격증 따기로 했는데 왜 안 따냐. 골프는 왜 시작 안 하냐. 뭐 이것저것 자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처음에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압박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솔직히 많이 다퉜어요. 어제도 다퉜는데 그냥 나를 그냥 자기야 내버려둬. 어제는 나를 그냥 내버려둬. 내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내버려두려 했는데 그 오해의 포인트가 뭐냐면 남편은 어쨌든 남자고 좀 남자들이 좀 이성적이잖아요. 그냥 저는 좀 가만히 야 TV나 보면서 놀아 이렇게 해도 놀 사람이 아닌데 자꾸 저한테 제가 이제 무료해져서 혹시 뭐 직장 다니다 그만두면 제일 큰 고민이 우울증이라면서요.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더 힘들어질까봐 저한테 격려 차원에서 조언해주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좀 놀기 시작했는데 뭘 자꾸 나한테 하라고 하냐. 당신 나한테 또 돈 벌려고 하라는 거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6개월차쯤 되니까 이해하겠더라고요. 아, 그런 말이 일리가 있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한테는 자기야 조언은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가볍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혹시 남자 시청자님들 조언을 할 때 배우자를 하더라도 상사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나름 직장 생활 할 때 제가 누구한테 어드바이스를 하는 일을 15년 이상을 했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에 아주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르는 좀 반발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근데 좀 정리를 해가는 과정이고, 남편도, 왜, 와이프가 저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지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저 딸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환영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설마 아무 준비 없이 그만뒀겠나. 그런 이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저 딸은 제 그만둔 날 축하파티도 딸이 해줬는데 너무 대환영이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이제는 편안하게 소파에서 TV도 보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본인 소원이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딸은. 그래서 그게 좀 또 힘이 되더라고요. 알람 없이 사는 거예요. 예, 퇴직하고 알람 없이 아직도 알람 안 켜고 살고 있고요. 뭐 스케줄표에 중요한 거야 적어 놓지만 아침에 알람으로 일어나는 생활을 30년 하다 보니까 핸드폰 그 소리만 들어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이제 그게 가장 좋은 거고, 이제 제 시간 제 마음대로 쓰는 거. 그게 가장 좋고, 그냥 눈 뜨면 물론 스케줄
된 일도 있지만은 그때그때 떠오르는 일 있잖아요. 그거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주부들은 다, 뭐 직장맘들은 다 이해하겠지만, 이제 사람 노릇하는 거. 제가 이제는 내가 원하면 가족들 챙길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이게 어렸을 때 친정을 떠나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친정 식구들하고도 제가 형제가 많은데 시간을 보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늘 저는 바쁜 사람. 아유, 우리 부모님은 대기업 다니니까 바쁘지. 그게 그냥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이제 저한테 많이 맞춰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가족도 모임을 조성을 해가지고 제가 여유가 있으니까 다 통화해서 원하는 게 이번에 뭐 예를 들자면은 부모님을 방문하러 간다. 그러면 스케줄 제가 다 짜서 퍼펙트하게 이것도 대기업에서 배운 건데 미리 제가 다 서치해서 식사 어디서 할 건지 뭐를 할 건지까지 딱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요양원에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1년, 6, 7개월 전에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요양원 가셨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오픈이 된 거예요, 면회가. 근데 그 면회도 가는 것도 되게 저는 이제 처음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이제 그 아버지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화상으로만 제가 봤는데 그래서 용기가 안 났는데 이것도 또 혹시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설득을 했어요. 다 같이 가자. 면회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제가 다 기획해서 이제 만나가지고 면회 가고 그래 식당도 어디 갈지. 왜냐면 아버지가 누워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화려한 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처 이제 좀 괜찮은 집이지만 좀 저렴한데 예약해서 엄마를 모시고 가서 나름은 이제 저희끼리 나름의 또 아버지 생신이기도 했었거든요. 아버지는 물론 그 파티에 참석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이제 면회하고 생일 잔치 우리끼리 하고 이제 그런 다음에 저는 종교가 없지만 대부분의 가족은 종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눈치 볼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하자. 예배를 드리자. 우리 가족끼리. 그래서 그것도 제안을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가 이제 꽤 많은데 다 모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도 넘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그 동생들이 특히 언니가 낳았으니까 일이 되네? 그러면서 아마 앞으로 제가 다 주도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런 거를 해서 가족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그 나머지는 이제 제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여유만 된다면, 그리고 이제 제 여동생이 그 아들이 저 공부를 잘해서 이제 멀리 저희 동네로 이제 유명한 고등학교로 입학을 했는데 제 동생은 멀리 살거든요. 용인 사는데 그 딸을 이제 그 자녀를 이제 기숙사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픽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도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부탁을 해. 언니 간식 좀 갖다 줘라든가 언니 뭐 좀 사서 좀 이런 부탁을 옛날에는 감히 상상도 못한 일인데 걱정하지 마. 그 아들과 관계된 심부름은 내가 다 할게. 그래갖고 제가 이제 거기까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작지만 작은 거라도 이렇게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그게 좀 되게 큰 보람이에요. 생활비는 이제 기본적으로 남편이 많이는 뭐 이제 지금 약간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비는 이제 주고 아직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약간의 여유 자금으로 지금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현재는 그냥 제가 필요한 거 다 이렇게 쓰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실업급여를 제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전 직장에서 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제 실업급여 받는 동안은 제가 돈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한 5, 6개월 지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남편한테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아까 제가 갖고 있는 그 자금을 뭐 투자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제 목돈을 조금 더 불리고 아까 갭 투자 이거 시청자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갭 투자란 말을 너무 안 좋게 받아들여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동산 투자해 놓은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제 현금화를 어떻게 잘 시킬 거냐 이제 그 정도고. 저는 이제 물론 남자들하고 여자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냥 여성도 하나의 직장인으로서 얘기를 해 본다면은 일단은 다들 돈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돈도 쓰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은퇴 준비를 이제 자금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돈에 대한 계획이
이제 있다면은 그것만 정확하게 준비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이 됐다면은 그만두는 시기는 그냥 본인이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뭐 이제 내가 건강 점점 안 좋아지고 회사 가는 게 지옥인데 굳이 그걸 참아가면서까지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것 때문에 그만둔 이유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막판에 그 풀리지 않은 고민이 뭐였냐면은 그럼 언제까지 직장을 다닐 것이냐. 나는 평생 일만 해야 되냐. 이렇게 그럼 돈을 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나한테 있느냐. 그리고 제가 또 꿈을 많이 꿨는데 이제 고민이 많으니까 꿈을 많이 꾸잖아요. 제가 죽었는데 정말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자발적 퇴직이 좋은 게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누구의 떠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 책임감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이제 남편의 도움이 없이도 본인이 어느 정도는 자금 준비가 됐다면 시기와 상관없이 그만두는 거는 저는 언제든 찬성이고요. 근데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준비가 안 됐다면은 다시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돈에 대한 준비는 확실하게 하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금에 대한 계획은요. 일단은 8시에 화상영어를 해야 되니까 무조건 7시 반에는 늦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일어나야 되고요. 오전에는 주로 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피아노 배운 지가 이제 1년 6개월 넘어가는데 좀 어려워져가지고 하루에 1~2시간 정도 피아노 레슨, 이제 피아노 연습하고 그다음에 또 살림 살고 그다음에 유튜브 찍고 편집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가끔 지인 만나고 그래서 하루에 사실은 이제 이게 스케줄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사실 없어요. 이제 없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쓰이는 시간이 현재는 이제 운동하고 이제 그 기본적인 레슨 시간은 그러니까 피아노 그 연습 시간은 매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뭐 너 대단한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위화감 줄 수 있다. 근데 어쨌든 현재 생활은 그래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시간은 그 연습하는 시간, 피아노 연습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은 2~3시간. 그리고 이제 유튜브 관련한 그런 이제 편집이라든가 이제 이런 시간들 쓰고 예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높게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8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마음이 아직 단단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6개월 전에 그 마음이 이렇게 유지가 잘 안 되고 아까 이제 남편이 제안한 제가 아직도 좀 풀리지 않는 그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돈을 버는 일만이 가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아직은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가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지 않고 하는 그 일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다시 이렇게 비즈니스와 연결을 해서 작게라도 이렇게 돈을 뭔가 연결을 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푸념 정도밖에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공인중개사도 따놓았고 또 이렇게 돈과 약간 연결하려면 할 수 있는 것들도 찾아보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제가 그거를 주저하는 한 가지 이유는 후회할까 봐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이거를 전 직장 월급하고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그만뒀어? 거기 그냥 다 다니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좀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사실 가장 두렵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만두고 후회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돈 버는 행위를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나를 부정하게 될까 봐 아직 그런 시작을 못 했는데 그걸 해야 되는 것이 나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은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지 판단이 아직 안 서가지고 저는 뭐 여전히 은퇴 생활 안에서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조금 조언을 더 많이 받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케이스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변화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신입사원 6개월 차라서 20점을 과감하게 좀 깎아야 될 것 같고 이제 80점은 제가 계획한 대로는 다 하고 있다. 거기서 하지 않거나 좀 그런 거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8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좀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예전부터 좀 저는 이제 60살 돼가지고 봉사활동 막 이런 거는 좀 너무 거창한 얘기고요. 그런 얘기 하기가 되게 좀 쑥스럽긴 해요.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직장을
직장 다니는 동안에 이제 고민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게 없다. 예를 들자면 제가 전원 생활을 이제 한다. 그러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제가 정착하려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저희 남편은 기술자이기 때문에 아마 환영일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내에서만 쓸모가 있지 밖에 나가면 제가 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닌데 직장을 명함을 떼놓은 제니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차라리 오히려 전업맘들은 살림이라도 잘해요. 반찬도 잘 만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놔야 내가 어느 집단에 가더라도 환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선택한 게 걷기를 통해서 조금 남한테, 왜냐하면은 51%는 저를 위한 일이고 49는 이제 남을 위한 일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조금 약간의 좀 공동체에다 기여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꾸준히 한 10년 이상 한다면은 제가 뭐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영어 선생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는 그냥 피아노 잘 치는 할머니, 영어 잘하는 할머니가 돼서 제가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남편의 꿈이 시골에 조그만 집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구입을 목표를 달성했어요. 지난달에. 예. 그래서 뭐 대단하게 거창한 건 아니고 조그만한 이제 뭐 이렇게 황토집 같은 거 하나 구입했는데 이제 거기 가서 뭐 100% 살든 어쨌든 그걸 다 떠나서 그런 데 가서 제가 작은 음악회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남한테 도움이 되려면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 꾸준하게 해서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어도 준 프로 정도까지는 돼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좀 남한테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간을 이기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제가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그 두 가지는 조금 잘하는 사람이 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딸한테 뭐 딸은 뭐 어떤 저한테 듣기 좋은 말일 수 있는데 엄마가 늘 롤모델이다. 커리어 우먼으로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저희 부모님을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걱정이 되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은 우리 딸한테 너네 엄마 요새 뭐 해?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우리 엄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저희 딸한테 걱정을 안 지키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얘기할 거가 좀 부담스럽긴 해요. 예. 그리고 아마도 제가 나이로 봐서는 조금 빨리 은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배울 게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굳이 해야 된다면은 이제 자녀분들과의 관계 설정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녀랑 어쨌든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독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여전히 갖고 계시는 그 작은 재산, 큰 재산, 이제 그런 걸 활용해서 자녀분들 이렇게 결혼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을 더 지금까지 희생했는데 앞으로 더 희생을 해가지고 본인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녀한테 못 해준 거에 대한 이제 아쉬움 때문에 본인의 재산을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되게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은 인생이 많이 남았고 저희는 돈을 벌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더 이상 자녀한테 희생하지 말고 남은 본인이 잘 사는 게 최고의 은퇴 준비라고 생각합니다.